안녕하세요. 독수리학과TV 학과 전문의 이도훈입니다. 최근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보면 눈이 침침하고 쉽게 피곤해지는 이유로 안과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현대인의 질환, 안구건조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안구건조증이란 말 그대로 눈이 건조해지는 질환인데요. 우리 눈을 보호해주는 눈물이 부족해지게 되면 우리 눈에는 염증 물질이 생기게 되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눈 표면에 손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눈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안구건조증은 눈물의 생성과 증발의 밸런스가 깨질 때 생기는데요. 안구건조증이 생기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에서 만들어지는 눈물의 양이 부족해져서 생기는 경우인데요. 노화에 의해서도 눈물의 생성량은 줄어들 수가 있고, 쇼그렌 증후군과 같이 눈물샘 기능 이상이 있거나 오랫동안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시는 경우에도 눈물 생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눈물의 생성은 정상이지만 눈물이 빠르게 마르면서 생기는 경우입니다. 눈물의 증발이 많아지는 경우는 일상적으로 오랫동안 컴퓨터 작업같이 눈을 집중해서 보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런데요. 이런 경우에는 눈 깜빡이 횟수가 평소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에 눈물이 증발이 많아지게 됩니다. 컨택트 렌즈를 착용하게 되는 경우는 렌즈가 직접적으로 눈물을 흡수해서 뺏어가거나 렌즈가 눈물막 자체를 쉽게 파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눈이 쉽게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알러지성 결막염이나 안구 표면 질환을 동반하게 되는 경우는 눈물에 염증 물질이 많아지기 때문에요. 눈물에 불안정성이 생겨서 눈물이 쉽게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의 증발이 많아지는 가장 흔한 원인인 눈꺼풀염이 있습니다. 우리 눈의 눈물은 눈꺼풀이 부드럽게 열리고 닫힐 수 있도록 눈의 윤활유 역할을 해주고, 매끈한 눈물 표면을 만들어서 눈물막이 빛이 들어갈 때 눈 표면에서 산란이 되지 않고 깨끗하게 눈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눈물이 부족하게 되면 윤활유 역할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이 뻑뻑하거나 피곤하고 쉽게 이물감 같은 거를 느끼거나 자극감 때문에 충혈도 쉽게 생기게 됩니다. 눈물층이 매끈하지 못하면 시력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눈물층이 매끈할 때는 빛이 잘 퍼지지 않고 들어가지만, 눈물층이 불안정해져서 앞쪽이 울퉁불퉁하게 되면 앞쪽에서 빛이 산란이 많이 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시력이 흐리게 보이게 됩니다. 특징적으로 이런 시력들은 눈물층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눈물층이 매끈해지면 잘 보이고 고층이 불안정해지면 덜 보이게 되는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안구건조증은 정확한 진단을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따라서 병원에서 시행하는 안구건조증에 대한 검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단에 필요한 검사는 기본적으로 눈 구조를 살피는 세극등 현미경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눈꺼풀이나 눈 표면에 이상 유무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안구 표면의 건강 상태를 보다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 염색약을 이용해서 검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눈물 분비량에 대한 검사를 해서 눈물 분비가 어느 정도 줄었는지를 평가하고요. 마이봄샘 검사와 눈물막 파괴 시간 검사를 해서 눈물의 기름 상태와 눈물이 얼마나 빨리 증발하게 되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안구건조증에서는 눈물의 수분 성분이 증발해서 눈물의 삼투압 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눈물의 염증 상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눈물 오스몰 농도 및 염증 물질을 측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눈물샘 및 침샘 분비가 줄어드는 쇼그렌 증후군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혈액검사 등의 전신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구건조증의 치료는 중등도에 따라서 크게 4가지로 구분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대개 1단계의 경한 안구건조증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환경적으로 건조하지 않게끔 습도를 잘 유지하고 필요할 때는 인공눈물을 보충해주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집중하는 작업을 할 때는 중간중간 눈을 쉬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인공눈물을 처방을 드리면 생각보다 눈물약을 많이 안 쓰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안구건조증 증상이 있으시다면 눈물약은 자주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공눈물은 하루에 4회 이상 불편 증상이 있으실 때는 쓰시는 게 좋고요. 인공눈물의 종류는 보존제가 있는 것과 보존제가 없는 것, 이렇게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루에 6번 이상 점안하시게 될 때는 무보존제 인공눈물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눈물 한약의 종류는 워낙에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인공눈물을 찾아서 사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2단계 안구건조증 치료는 눈 표면에 염증이 보이는 단계로 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안약이나 사이클로스포린과 같은 염증을 줄여주는 안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3, 4단계 심한 안구건조증은 각막 표면에 염증이 나고 상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데요. 필요할 때는 자가혈청 안약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눈물점을 폐쇄해서 눈 안에 눈물이 많이 고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매우 드물지만 각막 손상이 심할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은 우리 눈을 실명에 이르게 하는 큰 질환은 아니지만 실생활을 매우 불편하게 하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안구 건조증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방치하지 마시고 적절한 진단을 받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치료를 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안구 건조증의 가장 흔한 원인인 마이봄샘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합니다.